열심히 일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네, 한 50대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었는데요. 6년 동안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세상에요. 합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 말부터 네. 지난해 11월 말까지 6년 동안 그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아하. 그동안 그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제대로 된 방을 하나 얻어주겠다 내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임금을 몰아서 주겠다라는 말로 지속적으로 속여가면서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요. 세상에. 결국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한 임금이 한 1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요. 1억 4천여만 원의 임금과 뭐 퇴직금을 체불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그 정신적, 육체적 학대까지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굉장히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6년 동안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세상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6년을 꼬박꼬박 쉬지 않고 일을 해왔는데 밀린 임금만 해도 1억 4천만 원 정도 이르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답니다. 소국장님, 네. 그러면 이 여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리면서 노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늘 이제 욕설과 폭언을 계속 들었고요. 이 뭐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자기 생각과는 관계없이 머리를 항상 짧게 깎고 지내야 됐고. 머리 길을 자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요. 그리고 뭐 난방 시설 없는 방에서 이렇게 지낸 적도 많았고.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한 2달간은 그냥 식당에서 의자 붙여놓고 거기서 잤을 정도로 네. 자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열악했고. 네. 보통 이제 아침을 우리가 뭐 오전 시간에 먹지 않습니까? 네. 아침을 오후에 한 2시에서 3시 사이 오전 손님이 지나간 이후에 그때서야 조금 네. 먹었고 또 그 이후 식사는 오전 1시니까 밤 12시 지나서 다 식당 영업이 끝나고 나서 네. 손님들이 퇴근한 이후에 아하. 그 손님들이 남겼던 어떤 음식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등등등 해가지고 그냥 소주랑 먹는 이게 이제 식사였던 세상에. 겁니다. 거의 뭐 현대판 노예처럼 살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안 주니까 보세요. 손님이 먹고 남긴 고기와 소주 이걸 아마 식탁을 테이블을 치우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먹고 남긴 고기와 소주를 밥 삼아서 식사 삼아서 저렇게 해결을 했다는데 그럼 소국장님 네. 이 여성이 그냥 자기 발로 무슨 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본인도 끝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결행을 못했던 것 같은데 아하. 지난해 11월 29일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한 거예요? 예, 거의 뭐 이 손님들 분위기 못 맞춘다 막 이렇게 또 이제 욕설을 들으니까 네.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아하.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고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탈출했어요. 아,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아마 식당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했단 말은 이 철저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못 도망가게 어떻게 장치를 해놨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그러면 도망을 쳤고 탈출을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이 여성은? 11월 29일 굉장히 추울 때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탈출을 했는지 반바지와 반팔 차림에 이렇게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모습을 한 시민이 목격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아하. 지금 이 착취 사실까지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의 도움을 이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또 법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도움을 주셨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기호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남기고 간 그 고기 그 뼈다귀 있잖아요. 뼈다귀에 남아있는 살점을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걸로 식사를 대체하라. 별다른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그 손님들이 앉는 그 의자를 맞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라.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녀도 아마 같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지금 그 기록상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장애인 단체에 말씀하신 내용이 네. 그 남편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정폭력을 되게 많이 당하셔가지고 네.
그거를 피하셔서 되게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 이혼 재판도 같이 좀 도와드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히 이혼 사유는 해당할 것 같거든요. 아, 우리 이기호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6년간의 학대와 임금체불, 부당한 임금체불이 있었는데 쉽게 탈출하지 못했던 점이 지금 나오네요. 아마 그 식당에 자녀도 같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이걸 본인만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쉽게 탈출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자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최명기 원장님, 남편의 가정폭력을 못 참아 탈출을 했는데 이 식당에서는 또 임금체불과 학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제 폭력 가정이라는 지옥이 있었던 거고요. 아하. 한쪽에는 본인의 인권이 완전 무시되는 어떤 이 식당이라는 두 개의 지옥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뭔가 좋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 건데 네. 갈 곳이 지옥밖에 없었던 거고요. 세상에.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생각에 또 사로잡히게 되냐면 특히 네. 이분이 지적장애라는 걸 고려하게 되면은 아하. 자신은 어디에 가도 이 이상 더 잘 지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돼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6년 동안 밖에 나간다 한들 네. 또 누군가 나를 이용하고 나를 괴롭힐 때도 똑같을 테니까 네. 차라리 여기 있는 게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셨던 거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미리 알아가서 뭐 경찰에 어떤 소송이 됐던 뭐 폭력을 당했을 때 고발이 됐던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던 알려주지 않으면은 네. 이분들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국가의 제도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 임금을 6년간 한 푼도 주지 않는 이 식당 주인, 이건 뭐 악덕 업주라는 표현 갖고는 진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판이. 네, 일단 벌을 받아야겠죠. 네. 근데 지금 상습 준사기 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일단 지난 5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냥 상습 준사기는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걸 아닌 걸 이용해서 임금을 착취하고 아.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네. 상습 준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구속은 됐는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네. 결국 선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아. 그 이유가 아마 합의서를 좀 제출한 것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체불임금이 1억 한 3천 되는데 네. 퇴직금과 합쳐서 1억 4천만 원, 아하. 그리고 유자료로 한 2천만 원, 네. 이 정도 청구를 했는데 결국 합의를 했어요. 소송 도중에. 아. 그래서 6,500만 원만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하. 아마 그 변호사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임금 청구는 시효가 네. 민사 시효 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록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3년 이전 것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어떤 형사적인 죄에 있어서 네. 또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아마 금액은 뭐 청구는 뭐 1억 한 6천 넘게 청구를 했는데 네. 6,500만 원 이제 배상 합의가 되면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합의서를 작성해 줬기 때문에 네. 아마 재판부에서 집행유예의 관대한 선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하. 글쎄요, 양지민 변호사님, 그나마, 그래 6,500만 원이라도 받게 된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6년 동안 이 여성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 육체적 학대, 이거 생각하면 정말 다 받아내고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아내고 시원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분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탈출을 함으로써 경찰에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네. 연결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적으로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법률 구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아. 최근에 또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랑 이렇게 업무 협약을 아. 맺어서 장애인이 시면서 뭔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사건을 주로 이제 맡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협약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케이스라고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왕 도움을 주신 김에요. 앞서 이 6,500만 원 정도 합의하는 선에서 일단 이 악덕 업주를 일단 집행유예했잖아요. 그러면 이 6,500만 원 합의한 금액 실제로 이 여성에게 지급될 때까지 계속해서 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러면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그나마 이런 도움을 받게 된 이 여성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여성이요, 대전 대덕구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지내고 아하, 있고요. 네. 지금 장애인 인권단체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요, 정말 도움을 주시는 기관,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 이런 악덕업주만 생각하면 울분이침이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살만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힘을 내시고 이 자활의지 한번 계속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여성분께 응원하겠습니다.